아이유 베리베리. 여러분들, 오늘은요 자궁 외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 들어봤어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임신이라는 건 수정란이 여기 있는 자궁 안에 자리를 잡아서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10개월을 살고 10개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 자궁은 원래 자신의 몸보다 500배를 늘려가지고 백가죽을 쫙 늘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자궁의 사이즈가 요만하다고 칩시다. 원래는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여러분들이 커가는 만큼 자궁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점점 늘리도록 합니다. 자궁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엄청난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자궁 외 임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궁이 아닌 곳에 아이가 생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자리를 여기에다 잡아버린다. 또는 여기에다가 잡아버린다. 또는 요 밑에 있는 자궁 경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런 데다가 밑에다가 잡아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아이의 성장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요 여러분들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나팔관이라고. 여기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얘네들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점점 커진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닫히게 됩니다. 여기에 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궁 경부도 신축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자궁 경부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아닌 그 옆에 다양한 다른 부위에 실제로 아이들이 자리를 잡는 거를 우리는 자궁 외 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궁 외 임신은 처음에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보통 임신이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기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자궁에 없다. 그러면 단박에 나옵니다. 자궁 외 임신이라는 거를. 그래서 자궁 외 임신일지 아닐지는 병원만 가면 바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산이라는 거는요, 20주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와 이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임신 초기에 거의 다 발생하고요. 대부분 이런 20주 안에 있는 유산은요, 산모의 문제다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태아가 사실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줌마도 유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화학적 유산이었던 건데, 유산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화학적 유산은 착상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유를 모르겠으나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아이가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아이가 이제 이별을 하는 거, 아이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유산한지 모르고 유산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나 화학적 유산이라고 해도 임신이라는 그 착상이라는 것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나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도적으로 아이와 이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낙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중절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아이를 이별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소실해서 그냥 아이와 이별을 한 거면 아이도 잘 보내주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도적으로 무언가의 수술을 했었을 경우는요, 여러분들 정말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산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나의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임신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임신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아무 생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이와 이별을 했으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나중에 너 10년, 20년 뒤에 너 다시 몸에서 반응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몸에서 무조건 어떤 탈이 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보내주는 것과 함께 몸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